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도 이제 끝났고, 어, 새로운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뭐, 걱정이 안 되는 부분, 뭐, 걱정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 오늘 취임식도 있었고, 어,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1차, 2차에 걸쳐서 설명을 좀 했고, 오늘 3차에 또 재영규 전 재단 이사장이 이번 공판 정인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좀 바라는 마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들이 있지요. 거기에 한 사람이 전 재단 이사장이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하고, 문제 인식을 빨리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에 순서적으로 따져보면은, 실제로는 전 재단 이사장이 가장 먼저 알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레벨들이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좀 전 재단 이사장은 아예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지만은, 그 레벨에 있는 자들은 소위 말해서 그런 문제를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영규 전 이사장을 앞세워서라도 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에 앞장서려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얄팍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쪽에 종사하던 것들이 이 또 감은 이설에 지들이 이번에는 당한 거지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 L뱅크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들이 K스테디움이라는 곳에, 어, 그 메인넷을 통해서 엄청난 그 이득을 취할 거다. 소위 말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 자본이 적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자산 이전을 하게 하고 이 사업 자체를 둘로 이 분열을 시키는 주동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L뱅크의 현재의 아, K스타의 가격은 0.000, 0.00017 정도가 돼요. 그럼 KOK는 지금 인더닥스에서만 움직이고 있는데 0.00018, 13, 18,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거의 똑같아졌어요. 로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0.001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움직이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KOK나 그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게 어불성설이었다라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이해를 못한 거죠. 실제로 툭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문제를 일으킨 조직조차도 자기들이 KOK 가치를 상승을 시키는데, 어, 좀, 노력을 기울이고, 좀 더 이 머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박혀 있었다라고 하면은, KOK 자체가 15개가 움직이는데, 그 15개가 움직일 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KOK도 분명히 많을 거다는 거죠. 그럼 그 가치가 저만을 위해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거래소의 KOK를 어, 매수를 한 사람, 보유를 하고 있는 홀더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KOK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좀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들은 일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이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소위 말해서 마케팅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한 그렇게 했을 때 얼만큼 사업이 좀 번창을 할 수 있을 건지, 사업의 성패가 어떻게 날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잘 모르는 거지요. 근데 그 소수의 집단, 그것들을 믿고서 고레벨들이 자산 이전을 종용을 했지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들은 여기 KOK라는 데 들어옴과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있죠. 왜? 지갑을 관리를 하는, 소위 말해서 이 앱을 관리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앱에서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스테이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KOK라는 거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한 3만 개, 5만 개, 뭐 몇만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각각의 암호화폐가 기축 통화로서 하나를 가지고서 가격 일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그 스테이킹, 그 암호화폐를 하는, 스테이킹을 하는 암호화폐가 여러 종류가 되더라도 그거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뭐 상대적으로 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은 네 가지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는 이 KOK 하나만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나머지 그 비트나 이더 USDT에 대해서는 이 일반 그 프론티어들이 모를 거다라고 그리고 이것만 취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암호화폐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하다가 안 되면은 다 엎어버리는 거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뭐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비트이드 USDT라는 게 완전히 공짜같이 그리고 이 가치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변함없는 거고 두 가지는 10배에서 20배 이상 튀어버렸던 이런 코인들이 스태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찌뿔도 모른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그 찌뿔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쪽의 일이지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그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걔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앞세워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들을 써가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면서 메인넷이 나오면 모든 게 가치 상승에 뭐 엄청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메인넷에 대해 가지고는 적어도 2023년 2월 26일인가 29일인가 했던 간에 그 28일인가 플랫폼 가격이 7달러로 최종적으로 상승이 하던 시점을 넘어선 이후에 메인넷이
라는 거를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이 소위 말해서 재단이든 운영사가 그걸 짓거린 게 아니고, 누가 짓거렸느냐. 송치가 되는 송가병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지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넘기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를 개혁회의를 하는 사람 치고는 다 그걸 알아요. 법정에서조차도 증언을 하면서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혹하는 거지요. 내용도 잘 모르는 뭐 기술적으로든 그다음에 용어 사용되는 거든 그 내용의 결과가 쭉 듣다 보면 뭔가 엄청나게 좋은 거를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돈 벌었으니까 우리도 넘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거는 이미 돈을 다 이렇게 그 뭐 돈이 아니고 암호화폐를 사서 스테이킹을 한 시점 이후에 발생이 되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150일, 200일, 300일 이정도 지나고 나면은 내가 넣었던 그 원금을 다 회수를 할 수 있다. 넣는 거는 뺄 수는 없지만은 그쪽에서도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익으로 받는 것 자체가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회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도 지금 뭐 2023년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4일이잖아요.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 24, 25년 만 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100%이 자기가 넣었던 수량을 회수를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해당이 되는 사기에 관련이 되느냐. 소위 말해서 저쪽 커뮤니티 풀로 옮겼던 사람들에 대한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기망을 그렇게 했다라고. 그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넘겨버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거짓말을 한 경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에 먼저 드린 이유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인식을 제가 뭐 어제 엊그제 걸쳐가지고 누군가가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고서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이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면서도 이 자산부터 업무 인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대한 접근 근황조차 없으니까 개혁회의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것도 뺏겨버렸지만은. 그러니까 공지도 내지를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그 법무법인 그러니까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하는데 변호인을 찾으러 다녔다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대로 이 피해자 전체한테 알렸다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최영규는 개혁회의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인지도도 있고 믿음도 그 사람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어 처먹은 이 정말 개새끼 같은 이 그 어떻게 보면 고 레벨들이 사실은 이런 내용을 지들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걔들이 뭐
이 기존에 하던 것과는 좀 다르게 앱에서 메인넷으로 가는 이런 거에 그냥 혹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지들도 잘 모르면서 끌고 넘어간 거지요. 그랬다면은 그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운영사와 프론티어가 직접적으로 컨택할 이유가 없어요. 프론티어와 이 재단과 컨택을 하고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대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문제 대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소위 말해서 영성, 그러니까 1레벨이라는 일성이라는 것조차도 안 된 사람, 일성조차도 재단하고 직접적인 컨택을 하기 힘들어요. 2성, 3성, 4성도 마찬가지요. 5성, 6성 뭐 이쪽으로 올라가면서도 그게 뭐 어떠한 위임장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어떠한 요건이 만족이 되면 이렇게 레벨이 정해지는데 그거는 보상에 대한 레벨이지요. 그것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 높낮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구분을 하는 레벨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것들이 보호 레벨들이 소위 말해서 수료증인 건뭐 강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료증 뭐 이런 것도 발급하고 난리 지랄을 떨었잖아요. 그것들이 뭘 아는데 그게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재단에서 어떠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고 그거를 만족을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어떠한 뭐 문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을 한다. 이러면 모르지요. 걔들 돈벌이 한 거잖아요. 강의한다라고 하면서 얼마씩 내라고 해가지고 그 수강료를 받고서 뭔가를 그 날렸잖아요. 그 강사가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들도 똑같은 것들인데 수준이 별반 차이도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또 했었어요. 자, 또 약간 이야기가 빠져나갔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단과 고레벨들이 그러한 문제 인식을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대책도 수립을 하고 어느 정도 뭐 저기 드래프트 형태로든 어떠한 대책안이 나오면은 그거를 모든 이 프론티어들한테 알려서 거기에 조금만 이제 수정된 내용으로 확정을 짓고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한번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5월 8일인가 5월 7일인가 5월 6일인가 그때 뭐 수원 어디 컨벤션 홀에서 라이즈 그 행사를 할 때 2천 명인지 3천 명이 모였잖아요. 돈 내고도 가는데 그것도 비싼 돈을 내고도 가는데 이런 이런 거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서 어디에 모여라고 했을 때, 2천 명, 3천 명이 아니라 2만 명, 3만 명도 모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했으면 정말 사회적 이슈에 빨리 뭔가가 조치가 취해졌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그걸 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 재단 이사장이 나선 적이 있냐? 전 뭐, 고레벨이라고 짓거리던 것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나선 게 있냐? 없어요.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줌을 통해 가지고 단톡방 운영을 하고 줌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돈 벌어 처먹던 그런 개자식들도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심지어 비대위에서 그 활동을 하는 디노라는 유튜버도 제가 얼마 전에 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영상들이 한 10개 전후 남겨놓고 다 또 없애버렸어요. 그동안에 비대위에서 활동하던 내용을 전부 다 올렸는데 거의 다 날려버렸어요.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날리거나 아예 유튜브 뭐 이런 거 단톡방 운영 이런 것조차도 거의 다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 해결을 하는 데에 그러한 자들이 먼저 좀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뭐 다른 쪽으로 붙어버리고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그나마 비대위라는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대위를 저는 사실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에 대한 내용을 주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냥 걔들 사기 아니다, 뭐 그 유사수신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근거를 놓고서 이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쪽이 저는 제가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이 아니고 배임이다라고 하니까 저희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 인식을 함에 있어 가지고 히스토리적인 그 상황들, 그리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떻게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영성, 뭐, 한 두 명 소개한 사람이다. 난 가족만 했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의 전반적인 히스토리, 그 다음에 사업 구조,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직접적으로 알아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비대위를 그냥 마구 까는 게 아니고 주장을 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재단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재단 내 사람들하고 어떠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사정이 발생이 됐는지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냐라고 했을 때 없는 거죠. 그러면은 문 닫혀 있고 이 소위 말해서 불락이 돼 있는 거죠. 막혀 있는 상태니까 소통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러면은 추론밖에 못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저희는 그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게 뭐 그 내세울 뭐 그런 내용 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비교가 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최영규라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고 그다음에 김판종이라는 사람하고도 만났었고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사장으로 있는 박윤성이라는 사람하고도 통화도 하고 뭐 최근에도 한번 통화를 하면서 그런 우리가 KOK 플레이 앱이 왜 막혀 있고 한 거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약 한 시간 40분간인가 뭐 하여튼 간에 통화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라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고 송가병 씨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송가병 씨를 예를 들면은 자기가 저한테 초창기부터 자기는 저와 똑같은 일개 프론티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표라고 이야기하고 뭐 1호 사업자가 아닌 10호 사업자고 그다음에 자기가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온 세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전 세계라고 하는 게 뭐 저 오지 뭐 그 2023년도에는 오지도 갔었죠. 근데 뭐 일본, 캐나다, 미국 뭐 이런 쪽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욕만 한 바가지 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또 거기에서 그 내부적인 비대위라는 조직 내에서 해임도 돼버렸어요. 임시 그, 회의를 해가지고 해임 안을 올려가지고 두 사람이 해임이 됐더라고. 뭐 그런 내용도 띄우고 뭐 그래요. 결국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전 재단, 그 다음에 그 고레벨들, 이런 자들이 제대로 좀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이미 뭐 모든 게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5월 초순인가 뭐 그때까지 바이비트인가 최종적으로 어, 상장이 됐던 그 시점에서 1년 내로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상장이 현재도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프로젝트 팀이 미디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장 폐지가 되는 요건을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온사이트 그 인스펙션도 안 되고 어떠한 정보 제공을 요청을 했을 때 정보 제공도 안 되고 뭐 그런 요건들이 또 만족이 되면은 날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인도닥스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인도닥스가 있으면 또 뭐 하겠어요. KOK 플레이 앱이 닫혀버렸어요. 이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법적으로도 이런 것 자체만 놓고서라도 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이 모를 수가 없는데 이게 사기예요? 일을 이 피해자들이 내가 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게 에셋이잖아요.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가상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실행을 못하도록 아예 클릭조차도 내가 내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조차도 볼 수 없도록 해놓은 이것들을 그냥 경찰은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답답함을 느끼는 순서를 보자고요. 아까는 재단, 고레벨, 그다음에 일반 피해자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거는 답답함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순서를 이야기하자면 역순이 돼요. 역순이 되면서도 어, 피해자들 중에서도 나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출발을 했던 현금 기준으로 봤을 때 많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나는 이 돈이 없어도 되는데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좀 도덕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돈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이 소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뭐 그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끼리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금액이 크다. 그런 사람들이 소개를 해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알아서 정보를 주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답답한 거지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사람을 많이 소개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4,700명인지 4,200명인지 추정 60분에서 이야기한 사람, 가족 친지들, 뭐, 소위 말해서 원금 보장이 된다, 뭐,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다. 죽을 맛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한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4,700명 정도가 자기 산하에 있었다고 했다라고 하면은 등급 수익에 해당이 되고 후원 수익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많이 벌어 처먹었죠. 그럼 벌어 처먹은 만큼 뭘 해야 돼요? 뭔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알고서 대응을 하려고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 몇만 명을 자기 저걸로 봐가지고는 40 몇만 명이 있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런 사람들이 이 싸움에 지금 싸움을 하겠다라고 뭐 사실 저하고 저희가 있는 이 단체에 자율단체지만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개년들 돼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뭘 하고 있느냐? 또 다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코인, 뭐 물건과 관련된 거, 뭐 이 실질적인 물건이 있는 거를 하는 건 그나마 또 괜찮아요. 근데 또다시 다른 코인, 얼마 전에 말씀드린 토마토, 캐나다에 있는 그년이 그거를 하고 있대요. 거기에 몇몇이 그 짓을 하고 있대요. 지금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그것도 뭐 이미 이제 개박살 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살려야지 지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게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좀, 떳떳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됐든 못 됐든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순서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고 고레벨들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와닿는 게 없어요. 이미 넘치게 받으니까 현금화 해놨는 거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뭐 진중과 거기도 그렇고 뭐 몇몇 곳에 예전에 좀 돈 벌은 것들은 소리 소문 없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대요. 건물도 사고 차도 사고 삐까뻔쩍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것들이 소위 말해서 조금이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거를 좀 느낀다고 하면은 그것들 그렇게 다 숨으면 안 돼요. 그 정채연인가 그 여자는 2030 하면서 모아가지고 그것들 걔들 전부 다 쪽쪽 빨아먹고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던 거 다 일자리 뭐 다 날리도록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녀는 튀었을 거예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저도 잘났다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개념상으로 알고 문제를 알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의 역할을 저는 지금
뭐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어떤 누군가가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상호 의견을 주고받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뭐 같이 힘을 보태거나 아니면은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럼 당신이 좀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물질적으로든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이, 그, 이 의견 교환, 이 정보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데에 도움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비근한 예로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10만 명 있으면 뭐 할 거고 100만 명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전부 다 따지고 보면 한 개인데 한 개가 모여서 10만 개가 되고 100만 개가 되는데 그 한 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이 범죄 사실에 대한 규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증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증거 자료 기록물들을 내놓으면서 그 기록물에서 어떠한 부분이 범죄 행위를 한 내용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겠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100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된들 숫자만 있을 뿐 10만 명이 알고 있는 것도 한 개고 한 명이 알고 있는 것도 한 개라고 했을 때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100만 명이 있어도 10만 명이 있어도 하나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시간과 노력과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100만 명보다 10만 명보다 하나가 낫다 이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신 분들이 저희 단톡방에 지금도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지요. 1,000명이 있는 방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오면은 1,000명이 있으면 뭐 해요? 눈만 뻐끔뻐끔 뭐 꿈뻑꿈뻑 이렇게 저기 움직일 뿐 보는 것도 없이 어느 단체에 있다. 단체에 있는데 내용은 없다.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제일 그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레벨들을 아까 이야기가 말았는데 그것들은 이미 챙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재단, 재단에 재단을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답답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단의 전 재단 이사장이 황동섭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그 강지원이가 있었고, 최영규가 있고, 토마스 프레이가 있잖아요. 황동석과 강지원이는 모르겠는데, 최영규와 이 그 토마스 프레이, 사실 이 둘은, 뒤에 둘은 완전히 이름만 가진 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으로만 있을 뿐, 있으면서 일정 금액을 받았던 사람. 소위 말해서 월급을 받은 사람들. 이런 역할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그 피해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토마스 프레이는 그것도 없고 지금 현재 최영규 전 재단 이사장은 고소가 되고 같은 무리의 하나로서 사실은 이 사람은 팽당해 있었던 상태인데
범죄에 대한 부분은 그 요번에 5명 플러스 김판종 해서 6명의 한 일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송치가 됐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정인으로 출석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스스로가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서 이런 취급을 거의 뭐 피해자들로부터 취급도 받았고, 그 다음에 가해자로부터도 취급을 받았는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엊그제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은 이, 지금 피해자들 외에 그게 이제 혜택을 본 사람들은 또 누구냐? 이렇게 보면은 범죄자죠. 가해자죠. 가해자 중에서 가장 큰 가해자는 지금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포함한 나머지 그, 저는 사실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그 조직에 있던 부사장급들은 다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쏙 다 빠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대표 하나를 그 기소만 한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옆에 항상 붙어 있었고, 제가 2022년 12월 달에 그 미팅할 때부터 그 전에도 줄기차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같이 이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100%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그 부사장급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만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 회사라는 조직에 지금 KOK에서 공지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명들이 전부 다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도 미디움 똑같아요. 리미티드, 인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이 K 스테디움 프라이빗 컴퍼니 싱가포르 법인 커립티드 다 한 통속이에요. 그리고 머저리티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앱에 들어올 머저리티 그거 개발을 하는 회사도 자회사예요. 미디움의 자회사라고.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 매출이라든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자기들도 딱 이야기한 내용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그래서 제가 얼만큼의 매출이 있었는지를 수차례, 뭐 수차례가 수십 차례, 뭐 수백 차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쪽이 누구 거냐? 그들이죠. 다음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지든 있든 이미 고레벨들은 챙겨놓은 게 있어요. 챙겨놓은 게 있잖아요. 현금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워낙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수량을 한 사람은 이드 두 개, 그 당시 가격으로 해서 5, 60만 원 놓고서 한때는 그런 이야기도 했죠. 뭐, 이 장학재단 몇백억짜리 그런 것도 설립을 한다. 그런 말들을 하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별로 옮긴 개수.
그리고 추가로 사들인 개수, 뭐, 사들이기 위해 가지고 77억치를 샀다고 했나? 뭐 그런 이야기들. 자기가 수익을 받을 거는 58억밖에 안 냈는데 77억이면 19억을 더 들여갖고 있다. 그 19억의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 챙겨놨던 게 있었겠죠. 그 당시에 초창기에 비트 이드 이런 걸로 교환을 해주는 시스템이 작동을 했던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금액 대비해서 수량이 많지요. 많은 게 몇십 배가 뛰어버렸다. 10배가 뛰고 20배가 뛰었다. 그럼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썼을까? 77억이 다 할까? 그렇지도 않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말이 청산 뉴스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용어들이 끼어 있고 기술적인 내용이 끼어 있으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다 듣고 나면 뭔가 거창하고 엄청난 이런 이 뭐 장밋빛 장밋빛 미래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주둥아리에서 덜 나오는 내용이 지가 알고서 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디서 나오는 그 용어들 뭐 기술적인 뭐 그런 내용들을 살짝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기하고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없어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속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서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가지고 초창기부터 때리잡을 수 있는 시기를 누구 순서대로 이 책임의 그, 뭐, 가중치를 따진다고 했을 때, 재단이 제일 크고, 이 고레벨들이 그 다음이 크고, 그리고 고레벨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권한과 책임과 이런 것들의 기준을 두는 레벨이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들은 책임과 의무, 뭐, 권한을 그 레벨 수준만큼 있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벌어쳐먹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거꾸로 우리를 치고 있어. 근데 그놈들도 저도 치고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라는 데는 재단, 운영사, 고레벨 이런 쪽과 제가 딜을 해서 안 되니까 이 지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거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저는 그들로부터 이미 고소도 당했고 그랬는데 고소당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편을 들어줘요.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들 자체가 정말 똥대가리들이다. 머리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못하지요. 지금 결국에 그 조직 내에 소위 말하는 수뇌부라고 하는 것들이 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러나요? 죄가 없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야. 그 다음에 그 제목을 보면은 금전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싸움에서 범죄자들을 범죄자들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이것 이 우리 자산을 찾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싸움을 그쪽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아는 거를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길 수는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 기본 중에 기본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근데 그거를 아직도, 뭐, 그네들은 제 영상을 보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내용을 지금 담당 수사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통화를 하면서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근거가 있냐, 없냐는 저는 이러한 이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의 근거는 저는 확실하게 지금까지 다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쪽은 경찰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하지만 저는 경찰이 해주는 거를 경찰이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저는 거꾸로 제가 해주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거예요. 차이는 그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초반에도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적어도 전 재단 이사장 정도라도 이 사람은 뭐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고 한 내용은 그 피해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지금 비대위에서 만든 내용이에요. 고소를 당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위 말해서 송치가 되는 그거를 만든 사람이, 그런 쪽이 비대위고, 최영규라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는 없어요. 가해자도 아니지만 피해자이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를 돈을 넣고,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명예를 뭐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명예라는 게 저도 오늘 뭐 이야기를 하지만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데 누군가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언급을 하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람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와서 정언을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초반에 시도도 했고, 해보다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떠밀리다시피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스스로가 와서 정인석에 앉았을 때, 그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욕 안 얻어먹으려 그러면은, 그리고 박수라도 받고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그 정언을 함에 있어가지고 정언을 있는 사실 그대로 했을 때 자기 죄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훨씬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들어올 때도 그런 마음 자세로 온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비대위 사람들조차도
최영규 씨한테 그는 기대가 뭐 있을 법은 한데, 그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쪽의 내용이 훨씬,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상황 자체를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저희 쪽과 관련이 있지. 사실은 이 사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이 들 거다. 사기에 관련이 된다 그러면은, 자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론이었기 때문에, 방조를 했다 손 치더라도 공범이지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빨리 뭐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재단 그다음에 고레벨들 뭐 여기서 좀 이루어졌으면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정말 오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플랫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반에 제대로 좀 적용이 됐다고 하면은 현재 뭐 비트나 이더처럼 예전에 우리가 7달러를 받던 그 정도의 가격대가 지금도 형성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니, 결국에 그런 역할들을 못 해줬으니까 이제라도 어,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제대로 정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우리도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내가 대응을 해왔는지 피해자라면서요. 그게 없었다고 하면은 뭔가 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는 제가 그 이야기 정말 많이 하지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거 똑같다. 얍삽한 인간들은 상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 들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인간들. 이게 사실은 이,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뭐 어떠한 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시는데요? 뭘 하고 계셨느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